취업의 신 최강희. 최강희 들어가나요? 네. 취업의 신. 그러니까 중국 축구 얘기 좀 할게요. 예, 중국 축구. 네. 또 중국 축구 좋아하잖아요. 네, 좋아해요. 또 그 중국 축구를 너무 옹호한다고 또 욕도 먹고. 욕 먹었나요 또? 김민재 때 그때. 그래요? 중국 그 돈 있죠. 돈 때문에 갈 수도 있지 막 이러니까. 네. 그러라고 병역 면제시켜줬냐? 막 이렇게 뭐. 근데 그거는 아무튼 이거는 그럼 내 네. 말이 맞지 않나요? 모르겠어요. 예, 맞습니다. 네. 예, 저는 그렇게 동의합니다. 네. 지금 하나, 둘, 셋. 지금 국내 축구 K리그 이적 시장 기간이거든요. 예. 근데 사실 여름 이적 시장이라는 게 해외도 그렇고 국내는 더 해요. 시즌 중간에 있는 한 달간의 이적. 유럽으로 따지면 겨울 이적 시장, 여름으로 그러니까 K리그로 따지면 여름 이적 시장. 예. 이때 그렇게 뭐 큰일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사실. 예. 그런데 이번은 좀 느낌이 달라요. 왜요? 좀 뭔가 빅 사이닝. 뭐 큰 예. 건들이 일어나고 있고 예. 아직 앞으로도 일어날 것 같고 그 배경에는 또 중국 축구가 있지 않나. 중국 아까 어느 순간부터 우리나라 과거에 뭐 한 10년 전 뭐 우리 어렸을 때 그럴 때는 네. 그냥 우리끼리만 이렇게 얌전히 예. 하고 정말 뭐 슈퍼스타의 경우 무슨 일이 있었지만 예. 이제는 중국의 어떤 시장이 그렇게 점점 커지면서 거기에 좀 많이 좌지우지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번에도 그 우리나라의 거의 뭐 최상위급 공격수 김신욱 선수가 시누크. 시누크가 중국으로 갔어요. 근데 시누크가 이제 어디로 갔냐? 상하이 선화. 그 연봉이 한 40억 정도 된다고. 시누크가. 네. 김민재는요? 대박 쳤습니다.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신욱 선수 작년 아마 K리그 연봉 1위거든요. 15억인가 17억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했는데 2배 넘게 2배 이상 뛰었습니다. 이제는 뭐 그러니까 사실 과거에는 유럽 가라 뭐 화이팅 이런 응원들이 많았는데 김신욱 선수 이제 저랑 동갑이거든요. 우리 나이로 32살. 그러니까 중국 가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반감도 없고 사람들이 다 응원을 해주더라고요. 훈훈했습니다. 그래 이제 마지막 돈이나 네. 쭉 빨고 와라. 그리고 너 가면 잘할 거다. 김신욱 선수가 있던 팀이 1위 팀이다 보니까 전북현대. 전북현대. 예. 이거 빠지니까 또 뭐 빈자리 채워야 되고 뭐 이런 연쇄 이동들. 중국은 그럼 여름 이적 시장이 본 이적 시장이에요? 아니죠. 근데 그런데도 이제 크게 한번 크게 영입을 했네요. 왜냐하면 그 팀이 뭐 어렵다 그러더라고. 상황이 안 좋아서 다시 한번 리프레시 크게 투자하는 거죠. 어쨌건. 네, 그리고 거기에는 또 중국치고는 또 그렇게 엄청난 뭐 그렇죠. 대형 초특급 네. 그거는 아니잖아요, 사실. 거기 뭐 파울리뉴 사고 막 이런 우리나라 입장에서 최상급 공격수가 나간 거지.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김신욱 선수만 나간 게 아니에요. 그 경남 수비수도 나가면서 뭐 또 그게 아무래도 중국에서 팔면 중국에 돈이 들어오니까 그 돈이 또 우리나라 안에서 도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 팀이 돈이 생겼으니까 뭐 누구를 사면 그럼 또 그 돈이 이 팀에 옮겨가면 또 이 팀은 또 뭐 그걸 사고 막 이런 경제란 그렇잖아요. 어디 외부에서 자본이 들어와서 그게 돈이 돈다는 거죠. 돈이 돈다는 거죠. 시장에 팍 풀어주니까. 그래서 좀 보는 재미가 있어요. 여름 이적 시장. 그리고 이제 중국 얘기를 하자면 김신욱이 간 곳이 상하이 선화입니다. 이름 꽤 그래도 들어보셨죠? 그럼요. 옛날에 아마 드록바 아넬카도 그 팀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 팀에 누가 왔냐? 최강희 감독님이 또 취업을 3번째 중국 취업. 네. 처음에 새로운 팀에 와서 이 팀이 어려워. 근데 왜 어렵냐? 중국은 결국 외국인 싸움이에요. 뭐 한국 출신 수비수 한 명 박아놓고 이거는 뭐 선택사항이고 외국인들로 공격진을 구성해서 얘네가 나머지 수비하는 중국 애들을 얼마나 찢어 발기냐 이 싸움이거든요. 거의 그 옛날 봄프레레 스타일이네요. 3골 먹으면 4골 넣으면 돼. 어쨌든 그 외국인의 퀄리티로 예를 들면 상하이 상강, 헐크처럼 다 때려 부시면 잘하는 거고 공격 그 외국에서 큰 돈 주고 사왔는데 영 시원치 않으면 안 되는 거고. 근데 시원치 않다고 해요, 상하이 선화가. 그래서 그 최강희 감독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공격수. 그리고 불렀을 때 올만한 공격수. 불렀을 때 중국을 먹힐 만한 공격수. 김신욱을 서로 손을 잡은 거죠. 그 최강희 감독의 이적사를 한번 얘기해 주세요. 최강희 감독님이 그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2007년인가요? 그때부터 전북 현대에서만 쭉 한 팀에서 오래. 그래서 뭐 재임 기간으로만 물론 거부가 믿는 분들 계시겠습니다만 재임 기간으로만 따지면 어떤 뭐 한국의 퍼거슨이다. 어쨌든 그 팀이 계속 우승을 하고 뭐 1년 쉬었다가 그 다음에 또 우승하고 뭐 2년만 쉬었다 그러면 또 어쨌든 다시 우승을 하는 그런 팀이었고 또 오랜 기간 하니까 우리나라에서 10년 이상 했으면 굉장히 오래 한 거죠, 사실. 그랬던 분이었는데 한 군데만 그렇게 지그시 계시던 분이셨는데 올 시즌을 앞두고 이제 중국으로 가셨단 말이죠. 굉장히 그때도 뭐 화제가 많이 됐었어요. 그렇죠. 뭐 엄청난 큰 돈 받고 간다. 액수를 받고 와서. 근데 텐진의 팀으로 가셨는데 시즌이 시작하기도 전에 사고가 났죠. 무슨 사고요? 그 구단에 다 스폰서들 있잖아요. 근데 그 그룹이 어떤 식품을 파는 식품
뭐 의약품 같은 걸 파는 그룹이었는데 허위 광고, 과장 광고를 해가지고 뭐 그 식품을 먹었는데 잘못돼서 어떤 뭐 소녀가 죽었대요. 근데 그런 먹는 거 갖고 장난을 치면 또 중국 확실하게 조지잖아요. 예. 그래서 그 뭐 무슨 거대 재벌 기업이었는데 예. 망해버렸어요. 한 방에. 그래서 원래 예. 막 개빵빵한 선수들 막 데리고 있었는데 막 나가 예. 내보내. 그리고 최강희 감독 뭐 연봉 뭐 수십억 준다고 약속했었는데 못 주겠어. 하루 아침에 막 거지가 돼버려서 뭐 아마 그 텐진시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서울 예를 들어 서울이면 서울시 체육회가 예. 특별 관리하는. 그래서 아니 이거 너 돈 보고 왔는데 사실 예. 이게 안 되니까 어떡하지 했는데 마침 다른 팀에서 또 불렀어요. 장수 수닝 그룹. 예. 그래서 또 불러가지고 시즌 시작은 또 거기서 했어. 근데 지금 한 6개월 지났잖아요. 반 시즌 정도 지났잖아요. 예. 잘 못했어요. 예. 근데 수닝 그룹이 굉장히 그 축구에 투자를 많이 하고 중국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유럽까지도 막 공격적으로 하는 투자를 하고. 그룹이거든요. 아마 인터밀란에 굉장히 많은 돈이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최강희로 안 되겠으니까 야 그럼 확실하게 쓰자. 그래서 네. 라파엘 베니테스 그 뉴캐슬 감독이었던 예. 기성용을 지도하던 뉴캐슬의 라파엘 베니테즈 감독이랑 계속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더니 결국에는 그 어떤 루머 네. 세간에 도는 얘기대로 최강희 감독이 나오게 됐고 베니테즈가 왔어요. 그 전에 뉴캐슬에서 베니테즈 뭐 잘렸다 예. 나왔다 이런 얘기가 들리면서 아이고 이거 맞구나 사실이구나. 어떡하냐 최강희 감독은 어떡하냐. 중국에 그렇게 호기롭게 가시더니 6개월 만에 뭐 중간에 위기도 한번 있었지만 어쨌든 감독직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6개월 만에 나가리가 됐구나 어떡하냐 했는데 또 짜잔 그 상하이 선화 감독. 그래서 1년에 3개 팀을 지휘하는 정말 굉장히 이례적인 기록이네요, 기록. 능력이 좋으신 것 같아요. 그 에이전트가 잘하나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거긴 계약금 없나요? 어떻게 이렇게 계속 나가리를 이렇게 잘 시키죠? 그러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사실 그렇게 자른 감독이 딴 데 가면 아마 그 원래 있던 팀들도 좋아할걸요. 그렇죠. 그 뭐 네. 챙겨줘야 되는 게. 그러니까 무직으로 계속 유지를 하면 그 돈을 계속 줘야 되는데 아마 딴 데 네. 취직을 하면 안 줘도 되거나 뭐 적은 금액만 줘도 되는 방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그런 자녀연봉 채워주고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최소한은 보장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무조건 다 자진 사퇴예요. 거의 진짜. 외국인은 그렇게 못해. 외국인 감독은 그게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내 감독의 경우에는 누가 봐도 물구나무 서서 봐도 공중제비 돌면서 봐도 잘리는 건데 다 자진 사퇴로 나옵니다. 그 이유는 자녀연봉을 챙겨주고 싶지 않아서. 경질하면은 뭔가 줘야 되는데 자진 사퇴하면 내가 그만두는 거니까 좋게 속으로 울지만 겉으로 웃으면서 헤어지는 거죠. 뭐 실업급여 정도만 받아라. 나 뭐 그래도 뭐 수고비로 얼마 주지 않겠어요 회장님이. 이게 사람 사는 곳인데 네, 뭐 네. 이러면서 네, 네. 자진 사퇴해서 고맙다 이러면서. 네네. 어쨌건 최강희 감독이 지금 상하이 선화에서 이제 여름 이적 시장을 맞았는데 네네. 첫 이적 타겟으로 이제 김충을 데려온 김신욱 거예요. 데려갔고 거기 걔도 간대요. 김민재. 엘샤라위. 엘샤라위, AC 밀란. 네. 엘샤라위. 지금 바로 직전 소속 만약에 간다면 네. 직전 소속팀은 아마 AS 로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국 리그에서 감독의 영향이 좀 큰가요? 워낙 막 진짜 세계적인 감독도 막 가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진짜 그 감독이 가면은 정말 그 뭐 좀 잘 되고 이런 게 있나요? 리피 감독도 있었고. 근데 참 이게 예. 스포츠에서 감독의 능력을 평가하는 게 참 애매한 것 같아요. 이게 감독마다 우리가 뭐 이 사람 좋은 감독, 이 사람 나쁜 감독 이 평가하는 또 기준들이 다 달라. 예. 뭐 예를 들면 EPL로 예를 들어 볼게요. 네. 많은 분들 또 아시는 분들 많으실 테니까 뭐 빅샘이라든지 샘 알라다이스. 네, 샘 알라다이스라든지 뭐 로이 호지슨이라든지. 다 별로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확실한 건 있어요. 뭔데요? 한 10등 언저리는 한다 무조건. 웬만하면 뭐 공공재란 얘기도 하잖아요. EPL에서 다 갖다 쓴다고. 그러니까 확실한 어떤 땅땅한 팀을 만드는 데는 일가견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좋게 평가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럼 만약에 과연 펩 과르디올라가 무슨 웨스트 브로미치 같은 팀을 맡아서 잔류를 시킬 수 있을 것인가? 10등, 18등, 7등에 올려놓을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거 섣불리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근데 이제 중국에서 감독의 영향력이 있냐? 어떤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이 여러 가지가 아닐까요? 뭐 예를 들어서 인맥이 좋아. 내가 명성이 있어. 그러면은 뭐 마르세로 리피야. 그러면 이탈리아에 있던 뭐 야 너 좀 들어왔다 가. 뭐 질라르디노 와서 용돈 좀 벌고 가. 이건 뭡니까? 이 세레모니. 질라르디노 이게 세레모니. 그러면 왔다 가잖아요. 뭐 이탈리아 대표 뭐 한 몇 경기 뛰었던 애들 뭐 왔다 가. 그럼 왔다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도 있고. 예. 아니면 정말 어떤 전술. 막 중국
축구 경기들을 막 제가 세세하게 보지는 않아서 전술에 대해서 어떻게 제가 함부로 말하기는 좀 그래요. 근데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같은 거 보면 웬만하면 네. 그 외국인 선수들이 진짜 발견. 진짜로 7명은 뒤에 쳐져 있고 네. 뻥 차면 셋이서 뛰어가지고 부당당당당 해서 그냥 한 골 넣고 이거예요. 대부분이. 그리고 돈 많은 구단주를 만나면 돈으로 긁고 모아서.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도 이적이 또 활발하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도 어떤 선수, 중국 선수라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많은 분들이 중국은 다 쓰레기야라고 네. 무조건 그렇게 치부하시는데 그 안에서도 클래스 차이는 확실히 있어요. 돈을 쓰면 잘하는 선수 끌어다 모을 수 있고 돈이 없으면 그 나머지 7명의 퀄리티도 굉장히 떨어지죠. 그런데 지금 중국으로 떠난 김신욱 선수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그렇게 중국으로 떠난 김신욱은 리그를 초토화하고 있습니다. 데뷔전에서 데뷔골을 넣더니 5경기 전경기 득점 8골 2도움을 기록하면서 김신욱이 골을 넣는 동안 팀은 3승 1무 1패. 상하이 선화가 21경기 6승을 했는데요. 그 중에 3승을 사실상 김신욱 선수가 챙긴 겁니다. 무지막지하게 잘하고 있다는 점 꼭 언급해달라고 김상래 기자가 전해줬습니다. 끝!